네, 수요일의 주주의 세계는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지수를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종목들 면면을 보면 네. 정말 방향성이 없거든요. 또 궁금했던 것이 11시를 기점으로 방산주들이 훅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네. 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단 저도 방산주 빅텍 휴니드 스펙부 딱 올라왔을 때 혹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전쟁 나나 뭐 이런 좀 미사일 쐈나 이런 부분에 먼저 이제 눈이 돌아가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이슈가 없었어요. 네. 사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았더니 딱히 특별한 이슈 자체는 없었던 상황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서 참 시장 어렵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이쪽 왜 올라갔는지. 종목들 보면 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 네. 왜 오르지? 하는 종목들이 많고 생소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사실 참 찾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지수는 1%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닥이 지수가 1% 올라가면 상승 종목 수가 보통 900 종목에서 1000 종목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700 종목 올라가고 있죠. 즉 오늘 올라가는 거는 HLB나 알테오젠, KMW, 즉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뿐 우리 다수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소부장은 오히려 윗꼬리가 달렸던지 음봉이 나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대응하기도 어렵고 매매하기도 참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다. 지금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벽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은 잔존해 있고 시장이 오르고는 있는데 또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 좀 애매한 매매하기가 어려운 장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좀 종목 안에서도 면면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네. 어디에서 좀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플 관련주들이 사실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애플 이제 아이폰 12죠. 네. 10월에 이제 공개를 한다. 그래서 뭐 8천만 대를 지금 주문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LG노텍은 하반기 4분기 실적도 뭐 극대화될 것이다. 긍정적인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나마 이쪽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이쪽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이쪽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기술주 순환매 말씀을 드리면서 IT 소부장과 5G,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쉬고 갈 때 핸드셋, 토프 관련주, 애플 관련주들만 좀 일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난다 말씀드리면서 옵트론텍,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애플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달까지는 이런 부분 자체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갤럭시 어제 이제 언팩 행사가 있었죠. 갤럭시 Z 폴드 2 관련된 이제 9월 말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네.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좀 작게 보면서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성장주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애플 출시가 돼요? 네. 돼요? 아이폰이? 아이폰 12 출시 자체가 지금 현재 스탠바이 시킨 거잖아요.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니까 오늘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관련주들 세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BH도. 네, BH도 그렇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아이템 반도체, 더구전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짧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짧게. 그냥 9월달, 10월달 그냥 일정 범위에서 트레이딩하는 형태고 오늘은 LG 이노텍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런 리포트 효과, 네. 실적 개선에 따른 리포트 효과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LG노텍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애플 쪽에서도 아이폰, 삼성 전기까지 이제 벤더로 들어간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물량 뺏기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 뺏기는 부분도 좀 미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제 신작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올라오는데 오늘같이 또 급등하는 날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들어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언제 LG 이노텍 들어갈까요?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3분기는 살짝 슬로우할 수 있다. 왜? 아이폰 12 출시 자체가 한 달 연기가 추가적으로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지어지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 자체가 미리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 물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4달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저는 조정 나오면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한 가격대 달. 어느 정도 적당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LG 이노텍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력도는 높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매력도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높아요?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시면요. 차트 자체가 추세 자체가 깨져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늘 추세선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갭으로서 이 부분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진짜 센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추세선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즉 20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가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추세선 자체가 돌파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림,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16만 원 선 전후까지 일정 부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이때 관심을 갖겠습니다. 즉 오늘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추세선 돌파해가지고 하향 추세선 돌파해서 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이노텍이 16만 선 내려왔을 때는 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출시가 될 때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다. 근데 네, LG이노텍이 그렇죠. 좀 비싸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들을 볼 때는 뭐 BH 봐요, 뭐 다른 쪽 볼까요? 일단 제가 일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토프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카메라 쪽으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네. 그러니까 3D 센싱 모듈 접목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AR이나 VR 이런 쪽 촬영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가장 센 친구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옵트론텍이나 나무가 단순히 이런 부품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 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품이 들어가기 한 개나 두 개 분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이 깔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았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가 좀 최근에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4% 상승이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도 들어가서 이런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주 이제 20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밑에서 좀 세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20선 자체가 깨졌었을 때 아 이거 끝났다 생각을 하면서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돌파가 세게 좀 나왔었고요 이날. 네. 그리고 나서 음봉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진짜 센 친구들은 짱대 양봉 50% 윗선에서 노는데 보통 그 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 보았었을 때 11,500원 선 확실하게 지지하는 선에서는 현 시점 트레이딩 가능하고요. 오늘 뭐 윗골이 달리면서 취급받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도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애플,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BH 그리고 그 전에 케이스 관련주죠. 슈피겐코리아도 미리 움직였었고 에어팟 관련주의 ITM 반도체, 더구전자까지 4분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LG이노텍도 오늘보다는 16만 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안에서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하다라는 카메라 그리고 아이폰 관련한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 어느 정도 몸담아 볼만하지만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다. 그렇죠. 기존의 2차 전지나 5G라든지 IT 소부장처럼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 가기에는 그 섹터 힘 자체가 좀 부족하고 이게 하나의 모멘텀과 오늘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끌어가기에는 뭔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CB는 어떨까요? 심텍이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 받았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좀 쉬어가면서 1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좀 모처럼 올랐는데 또 윗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지금 네. 6% 상승입니다. 다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쪽도 힘이 좀 약해진 걸까요? 확실히 IT 소부장 내에서 보시면요. IT 반도체, 즉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 소재단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단도 쉬어가고 있는데 핸드셋 관련해서 이상하게 2주 전부터 계속 이쪽이 돌아가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폰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핸드셋 관련주가 올라갔었고 지난주에는 카메라 관련주가 올라왔었죠. 오늘은 PCB 관련주도 올라오는데 좀 심텍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를 보면요. 가격 및 기간 조정 자체가 한 30%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이런 친구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근데 살 수 있다고 좀이 생각해요. 계속 붙네요. 예, 좀 뭐랄까요. 제가 주로 보는 섹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PCB 재평가에서 코리아 서킷 관심주였잖아요. 그거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은 잘라내셨어요? 트레이딩하면서 잘라냈습니다. 짧게 보신 거네요. 매매하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었고요. 그때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7월달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번 화면 볼 수 있나요? 화면 보시면요.
어떤 종목이 차트인가요? 심택입니다. 네. 심테크 차트인데요. 화면 보세요. 7월 달에 여기가 7월 대략 한 그 초였습니다. 7월 초에 가격이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근 2달 사이에 지금 2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100%가 올라왔죠. 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와서 고점 대비해서 1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존의 고점 라인, 즉 21,000원선까지의 매매 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달 사이에 100%가 넘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 25%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20선 밑에서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하되 이쪽이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기술 성장주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존 고점인 21,000원까지는 매매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달 전 대비로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네요. 확실하게 좀 약해진 것 같고 왜냐면 PCB 관련주들이 그때 오를 때는 뭐 DDR5 공정 전환의 뭐 수혜다, 신택도 그랬고 실적이 나오는 쪽이다, 숫자 나온다고 해서 주도 섹터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최근에 IT 쪽의 힘이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오늘 반등의 힘을 봤을 때는 그 2달 전만큼의 힘은 아니다라고 보셨다면 사실 그때 2자릿수 이상 급등할 때 또 못 쫓아가셨잖아요. 조정 나오면 좀 지켜보자고 할 때 지금이 딱 그 쉬는 타이밍인데 지금 또 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또 안 본다고 하면 PCB 관련주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에 100% 올라갈 때 그때 아예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20선 전후에서 최근에 근 한 달 동안에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그 올라가는 그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IT 그 부품 쪽, 핸드셋 부품 쪽에서 순환매가 올라가면서 보시면 카메라 관련주가 지난주에 올라왔죠. 애플 관련주 올라오면서 일부 타임 오브 플라이 토프 관련주 네. 올라왔죠. PCB 관련주 올라왔죠. 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바일 D램 쪽이라든지 MLCC 관련주도 올라올 겁니다. 순환매 단에서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과거 IT 소부장이 시장 완전히 이끌어간다. 5G가 이끌어간다. 2차 전지가 이끌어간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1선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매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까지만 짧게. 그래서 만약에 심택 2만 원 선에 들어가셨어요. 위에서. 그럼 네. 제가 지금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때가 다 좋다 할 때였으니까. 물리신 분들은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단가 낮추셔도 돼요? 지금 현 시점에서요. 물타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택 말고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쪽까지도 다. 일단 대장이 심택이기 때문에 심택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 2번은 대덕전자 보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나 뭐 YMC라든지 여타 관련주들은 한 3번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심택하고 대덕전자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가 관심주였는데. 코리아 거기까지만 서키트는 그때 체크하십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네. 심택하고 대덕전자 날아가니까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키 맞추기 형태로 따라갈 거다 해서 네. 종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거잖아요. 짧게. 네. 그러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흐름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대장부터 먼저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오늘 지금- 제가 엄청 혼나는 느낌이라 왜냐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런 제가? 의미가 아니라 PCB 관련주에서 그때 코리아 서키트도 네. 얘기해 주시고 대덕전자도 이제 이야기해 맞아요. 주셨는데 사실 그때 강할 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시긴 했으나 많은 분들이 짧게 그렇게 매매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때 네.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많은 섹터가 이제 이쪽인데 조용할 땐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AS를 그럼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받아야 하니까 이제 제가 짓궂게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단가를 낮춰도 된다. 심택 대장부터 살리고 보자라는 네. 의견까지 PCB 관련주 그런데 지금은 2달 전보단 힘은 약해졌다. 로 정리를 할까요? 정말 오늘 방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지금 다 제시를 해주셔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마 PCB 정말 관련주.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그냥 IT 소부장 돌아가는 형태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5G에 완전히 묻혀 있었다면 IT 내부에서 지금 현 시점에 모멘텀에 있는 핸드셋 관련주 그쪽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심택도 자기 차례가 좀 온 것 네. 같다.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이고요. 기간으로 한정 지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1, 2주 정도 봅니다. 아주 짧게 이 정도만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놔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네. 넘어갈게요. 디지털댐. 네.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내일 이제 전략회의를 앞두고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에 데이터 댐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굵직한 종목 더존비죠. 네, 그렇죠.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오늘 좀 움직이는데 힘이 또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한 3달 넘게 쉬었죠. 3달 넘게 쉬었다가 드디어 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미국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장이 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이기도 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줌 같은 경우가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매출단에서 확인이 되었었고 와.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특히나 매출의 80%가 신규 고객이래요. 그러면서 향후 전망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무려 40%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이제 비견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더존 비전 같은 경우도 위하고 통해서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면서 현재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3달 만에 올라오는 거라서 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와 함께 사실 미국에 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알서포트가 있죠. 얘가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알서포트. 알서포트가 시총이 1조가 넘어요 지금. 아. 이 친구가 제가 일전에 봤었을 때 한 1,000억? 2천억 이 정도 언저리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던 친구가 지금 1조 원이 넘어갈 만큼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였던 것 완벽한 같아요. 수혜주예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면 이쪽 마진율이 55%가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알서포트와 하고요. 아, 네. 지난주에 그 증권사에서 가장 또 핫했던 언택 관련 수혜주인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KINX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제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5G 관련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뭐 KMW, 이노와이어리스를 필두로 해서 좀 매수를 해주잖아요. 네, 좀 그렇죠. 데이터댐과의 연관도 있을까요? 디지털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대장이요. 에이스테크하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KMW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잖아요. KMW라든지 오늘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대장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멱살을 잡고 캐리하는 모습 자체가 안 나타나고 있고 현재는 짧게 뭔가 힘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카카오게임즈 이런 청약 관련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쪽이 마무리되고 돈이 들어오는 이번 주 금요일 전후에서 미리 좀 팔았던 거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주 추가적으로 뽑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네. 경쟁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청약 과정에서. 네. 그럼 그쪽으로 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쏠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지난주에 좀 팔아가지고요. 네. 이미 지난주에 팔아서 어제 오늘 청약이었었잖아요. 지금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아까 1359대 1, 1251대 1. 와, 네. 그러니까 뭐 한투, 삼성, KB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경쟁률이 뭐 1500대 1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SK 바이오팜이 그때 500대 1 정도 나왔나요?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 역대급으로 30조가 몰렸었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걸 훌쩍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돌아오면 또 다른 종목들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약 끝난 자금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미리 팔았었던 종목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쪽의 재차 강세가 나타날지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일 그런 부분 주요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보는 쪽이 5G세요? 일단 5G가 지금 소부장, IT 소부장 5G 2차 전지 중에서는 5G가 제일 강하고요. 2차 전지는 이번 달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후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좀 더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T 소부장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셋 즉 모바일 부품 관련해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 짧게 1, 2주 정도 트레이딩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역시 5G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기술주들의 이런 순환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이 카카오게임즈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늘 또 모처럼 오르는 호텔신라와 신세계 네, 그렇죠. 지금 호텔신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유통주 전체적으로는 하반기까지도 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라는 또 상충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뭐 키맞추기라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지금 시장 지수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 내에서 일부 키맞추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오고 종목수, 상승 종목수는 많지만 그만큼 매매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끌어갔었던 주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그냥 키 맞추기 하는 형태로 속속들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호텔신라 신세계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물론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시내 면세점 이런 강세와 그리고 공항 면세점 비용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4분기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뭐 CJ CGV라든지 같이 올라오는 거지 이쪽 같은 경우가 아예 완전히 구조적인 턴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의 힘이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픽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서 너무 궁금한 걸 여쭤보다 보니까 제가 따진 건 아니에요, 아시죠? 저희 이제 친하기도 하고 또 워낙 혼난 느낌이에요, 말씀을 지금.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네. 제가 또 박창윤 대표님께 더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자 한마디와 함께 종목 픽까지 꼽아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미 때릴 거 다 때려놓고 지금 때린 거 아니에요. 때린 거 아니에요. 사탕 물려는 느낌이라서 네. 일단 오늘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매매하기 힘든 장에서 마침 이제 종가 공략주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바로 R서포트입니다. 아까 딱 이야기해 주셨더니. 앞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종목이 오늘 아까 10%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보면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10% 정도 올라가고 있었을 때라면 저는 이거 종목 픽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시장은 완전 중심에 언택트가 있고 그 언택트 중심에는 R서포트를 중심으로 한 R서포트, 도전비중, KINX,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포인트 자체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줌 같은 경우가 미리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 주가가 선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무려 4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실적,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되면서 나스닥 시총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모습이 국내에서는 R서포트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000원짜리가 2만 원 갔으니까 10배가 올라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10배거가 나타났는데 줌과 같이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적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임계치를 지난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봤더니 매출 183억에 영업이익이 104억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57%입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이런 매출 성장과 마진 따는 이익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작게라도 접근 가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재택근무 자체가 지금 현재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일본 쪽은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5단계 들어가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게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일상화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으로 좀 더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 안에서 매매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대략 기존 고점 부분까지만 바라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기존 고점 체크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었던 저점 라인대인 17,5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R서포트 차트가 어마어마하죠. 네, 네. 대단하네요. 지금 오늘도 좀 3%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고점이 24,000원 선까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R서포트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고요. 매매하기 참 힘든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보통 경우 제가 이제 장 끝나고 3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탐방이 있습니다. 탐방이 네. 있어서 바로는 못할 것 같고 매매하기 힘든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내일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내일 8시 30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매일매일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카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전의 박창윤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탐방 다녀오신 내용 다음 주에 풀어주세요. 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 때릴 거 다 때려놓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